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바대로 여태까지는 기본적인 플룻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연주를 해드렸어요. C 플룻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플룻,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플룻, 기본이 되는 플룻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두 대의 다른 플룻은 피콜로라고 해서 이 C 플룻, 기본이 되는 이 콘서트 플룻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기의 길이도 짧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막 관도 굵고 길이도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알토 플룻입니다. 알토 플룻은 여러분들 뭐 리코더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리코더도 종류가 소프라노 리코더, 뭐 알토 리코더, 베이스 리코더 이렇게 막 내려가고, 뭐 우리가 더 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은 바이올린 패밀리가, 바이올린 가족은, 현악기 가족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이렇게 해서 악기가 커지면서 이제 음역대가 밑으로 넓어지잖아요. 플룻도 바이올린족 같은, 바이올린 패밀리 같은 그런 악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피콜로부터 뭐 콘서트 플룻, 그 다음에 알토 플룻,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베이스 플룻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알토 플룻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음이 점점점 내려가려면 악기 크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길고, 그리고 그 악기는 이 관 부분이 이렇게 J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 너무 사실 이게 연주자에게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해서 니은자로 이렇게 불 수 있는, 앉아서 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베이스 플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플루트 가족에 대해서 좀 얘기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 악기의 좀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처음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계로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발디 하면은 사계 하면 비발디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곡가 비발디죠. 안토니오 비발디가 쓴 피콜로 협주곡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곡이 뭐 원래 피콜로를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코더 있잖아요. 리코더 족도, 그러니까 높은 음을 내는 악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악기를 위해서 쓰여진 곡을 이제 현재는 이런 피콜로로 연주를 하는데요. 이 피콜로는 신기하게도 다른 플룻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었죠. 머리,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뭐 휴대하기도 좋고 하여튼 조립해서 쓸 수 있는 반면에 피콜로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기 길이가 조금 길어지거나 하면 음정이 약간 불안해지고, 그리고 소리 음색이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풋 조인트가 없고 다리 부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부분에 있는 음들인 도나 시 이런 음이 없고, 제일 밑에 음이 레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악기의 재질은 플룻이 예전에 나무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목관악기 군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무 형태로 남아있는 악기는 피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검정색 흑단인데요. 아프리카의 흑단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의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는 다른 목관악기인 오보에라든가 클라리넷 이런 악기들의 재료로도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이 피콜로는 예전의 플룻 형태랑 많이 비슷해서, 특히 이 취구 부분을 보시면 지금 C 플룻 같은 경우에는 이 용접을 해서 이 리플레이트 부분을 이 관에다가 붙인 형태거든요. 근데 이 피콜로는 예전에 플루트 개량되기 이전에 나무 악기 상태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 헤드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똑같이 운지법은 사실 이 세 악기, 뭐 베이스 플룻 같이 운지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음역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콜로 같은 경우는 악보에 있는 음을 예를 들어서 불면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날 거라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저음이고요. 그러면 이게 중간,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지는 플룻과 똑같아서 좀 축약됐기 때문에 키를 하나 누름으로써 눌려지는 키가 좀 더 플룻보다 많고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는 똑같고 한 세 음역 정도, 레부터 시작해서 레에서 레 이런 식으로 세 옥타브 정도까지를 이 악기로 낼 수가 있고요. 이 악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는 잘은 안 나오는데 아마 그 고전시대 초기쯤부터 이 악기가 사용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악기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음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그 총보를 보면 가장 위에 이 악기의 악보가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소리가 튀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러니까 군악대들이 뭐 행진한다거나 뭐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이 악기를 쓰면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훨씬 더 새소리 같은 플루트 자체가 새소리를 많이 그 담당을 하는데 피콜로는 더더욱 그 새소리를 담당하는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콜로는 그래서 이 흑단에 실버로 키가 실버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여러 재질도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됐고, 실버 헤드가 있는 것도 있고, 전체가 그냥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재질의 그런 피콜로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피콜로만큼은 거의 대부분 이 흑단으로 만들어진 악기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피콜로는 이 그냥 콘서트 플루처럼 여기에 리플레이트가 이렇게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속일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금속 헤드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피콜로도 있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피콜로로 오늘 제가 그 피콜로 콘체르토 중에 정말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비발디의 C 메이저 콘체르토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은 피아노 반주라든가 아니면 그 현악기와 그 다음에 피아노의 전신이죠. 합시코드가 함께하는 합주랑 같이 하는 솔로곡인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혼자 연주를 해드릴 거고요. 이 비발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 비발디가 활동할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J.S. 바흐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그 곡을 자기가 다시 편곡을 해서 자기 곡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그 바흐도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작곡가들이 굉장히 흠모했던, 존경했던 그런 작곡가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는 또 바로 잊혀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너무나 훌륭한 작곡가들이 많이 나와서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 비발디가 지금의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게 된 것은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성직자였는데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꼭 하고 싶어서 결국은 다른 직업을 갖다가 돌아온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직자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작곡가와 그 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베토벤이 굉장히 열심히 그 고치고 또 고치기를 반복한 성실한 그런 작곡가 스타일. 이분은 굉장히 곡을 쉽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머로 말씀드리면 그 스트라빈스키는 비발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니컬한 어조로 비발디의 곡은 한 똑같은 100개의 콘체르토가 한 수백 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곡이 그냥 계속 그냥 반복되는데 조금씩 차이로 그냥 다작을 한 것 같이 별로 깊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조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비발디의
그러니까 그 음악적으로는 그 바로크 스타일의 협주곡을, 그러니까 세 악장 형식의 바로크 스타일의 협주곡을 좀 더 많이 써서 확실한 그 스타일로 자리를 잡게 했고요. 그리고 이 비발디의 협주곡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악기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이렇게 솔로 부분을, 그러니까 비슷한 솔로 주제들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조를 바꾼다든지 리듬을 좀 변형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곡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리토르넬로 형식을 좀 더 확실하게 했던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론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러면 오늘 연주는 C 메이저 콘체르토고 그 중에 그 1악장 알레그로와 2악장 라르고인데요. 2악장 같은 경우는 1악장과 3악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막 테크닉적인 부분이 많은 데 비해서 2악장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것 같은 멜로디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악기는 특히 고음이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세서 또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 압력이 정말 필요로 하는 악기가 또 오보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보에는 그 오보에 연주자를 가끔 보시면 정말 얼굴이 빨개져고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말 걱정이 들 정도로 하는데, 그 오보에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하냐면 압력이, 그러니까 바람을 어느 정도 불어내줘야지 편한데 너무 갖고 있으니까요. 그 압력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진짜 너무 그 전날 과음을 너무 많이 한 연주자분들도 또 참, 네, 그런 얼굴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성악가들 중에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관악기나 성악이나 너무 많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했을 때, 아니면 뭐 너무 맵거나 짜거나 이런 거를 또 그 식사로 드셨을 경우에는 이게 호흡에 굉장히 무리가 가요. 호흡. 그리고 저희 플룻 같은 경우는 이 입술을 여기에 다 이렇게 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근육 있잖아요. 근육 부분이 굉장히 그 흔들릴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먹는 거에 좀 조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끝나면 엄청 먹습니다. 워낙 부는 악기들이기 때문에, 예, 성악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끝나고. 네. 그래서 피콜로의 그런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소프트 플룻, 그 다음에 알토 플룻,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베이스 플룻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알토 플룻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 음이 점점점 내려가려면 악기 크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길고, 그리고 그 악기는 이 관 부분이 이렇게 J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 너무 사실 이게 연주자에게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해서 니은자로 이렇게 불 수 있는, 앉아서 불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인의 베이스 플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플루트 가죽에 대해서 좀 얘기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각 악기의 좀 그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처음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계로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비발디 하면은 사계 하면 비발디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곡가 비발디죠. 안토니오 비발디가 쓴 피콜로 협주곡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곡이 뭐 원래 피콜로를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코더 있잖아요. 리코더 족도 재료로도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이 피콜로는 그 예전의 플룻 형태랑 많이 비슷해서, 특히 이 취구 부분을 보시면 지금 C 플룻 같은 경우에는 이 용접을 해서 이 리플레이트 부분을 이 관에다가 붙인 형태거든요. 근데 이 피콜로는 예전에 그 플루트 개량되기 이전에 나무 악기 상태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 헤드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똑같이 운지법은 사실 이 세 악기 뭐 베이스 플룻 같이 운지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음역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콜로 같은 경우는 악보에 있는 음을 예를 들어서 불면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날 거라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저음이고요. 그러면 이게 중간,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라고, 예,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지는 플룻과 똑같아서 좀 축약됐기 때문에 키를 하나 누름으로써 눌려지는 키가 좀 더 플룻보다 많고요. 예, 그리고는 그 나머지는 똑같고 한 세 음역 정도, 예, 레부터 시작해서 레에서 레 이런 식으로 세 옥타브 정도까지를 이 악기로 낼 수가 있고요. 이 악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는 잘은 안 나오는데 아마 그 고전시대 초기쯤부터 이 악기가 사용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악기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음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그 총보를 보면 가장 위에 이 악기의 악보가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소리가 튀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러니까 군악대들이 뭐 행진한다거나 뭐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이 악기를 쓰면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훨씬 더 새소리 같은 플루트 자체가 새소리를 많이 그 담당을 하는데 피콜로는 더더욱 그 새소리를 담당하는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콜로는 그래서 이 흑단에 실버로 키가 실버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뭐 여러 재질도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됐고 뭐 실버 헤드가 있는 것도 있고 전체가 그냥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재질의 그런 피콜로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피콜로만큼은 거의 대부분 이 흑단으로 만들어진 악기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바대로 여태까지는 기본적인 플룻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연주를 해드렸어요. C 플룻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플룻,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플룻, 기본이 되는 플룻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두 대의 다른 플룻은 피콜로라고 해서 이 C 플룻, 기본이 되는 이 콘서트 플룻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기의 길이도 짧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막 관도 굵고 길이도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알토 플룻입니다. 알토 플룻은 여러분들 뭐 리코더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리코더도 종류가 소프라노 리코더, 뭐 알토 리코더, 베이스 리코더 이렇게 막 내려가고 뭐 우리가 더 그 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은 그 바이올린 패밀리가 바이올린 가족은 현악기 가족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이렇게 해서 악기가 커지면서 이제 음역대가 밑으로 넓어지잖아요. 플룻도 그 바이올린족 같은 바이올린 패밀리 같은 그런 악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피콜로부터 뭐 콘소, 그러니까 높은 음을 내는 악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악기를 위해서 쓰여진 곡을 이제 현재는 이런 피콜로로 연주를 하는데요. 이 피콜로는 신기하게도 다른 플룻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었죠. 머리,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뭐 휴대하기도 좋고 하여튼 조립해서 쓸 수 있는 반면에 피콜로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기 길이가 조금 길어지거나 하면 음정이 약간 불안해지고 그리고 소리 음색이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풋 조인트가 없고 다리 부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부분에 있는 음들인 도나 시 이런 음이 없고 제일 밑에 음이 레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악기의 재질은 그 플룻이 예전에 나무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목관악기 군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그 나무의 형태로 남아있는 악기는 피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검정색 흑단인데요. 아프리카의 그 흑단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의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는 다른 목관악기인 오보에라든가 클라리넷 이런 악기들의